국립세종수목원 야외정원에 인공수로 청류지원과 습지원, 소규모 저수지 함양지가 조성되어 있고 열대온실 안에는 주머니처럼 생기거나 입 벌린 조개 모양의 식충식물들이 자라 있습니다. 씩씩한 벌레잡이 국립세종수목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물길을 따라 데크가 설치된 열대온실. 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해설사 초록이 선생님 한영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름 더위가 유독 뜨겁고 힘들진 않았나요? 초록이 선생님 어릴 적만 해도 시원한 선풍기 한 대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에어컨이 없는 여름나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죠. 여러분들은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기후위기는 식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식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정말 많은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식충식물을 만나보려고 해요. 씩씩한 식충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씩씩한 식충식물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만들어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기후위기에 이 친구들에게 닥칠 위험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씩씩한 식충식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식충식물 이야기.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 양분의 일부로 사용하는 식물을 식충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식충식물은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습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관이 있어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 소화시키고 양분의 일부를 얻으며 살아가요.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식충식물들 정말 멋지죠? 전 세계에 약 600여 종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약 11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식충식물들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식충식물 이야기. 파리지옥은 활짝 열린 두 장의 잎 안의 감관모를 벌레가 2번 이상 건드리면 빠르게 잎을 닫아 벌레를 잡는 식물입니다. 파리지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잡은 벌레는 소화액으로 녹여 10일 동안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잎이 한번 닫힐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하나의 잎은 벌레를 3번, 4번 잡고 나면 시들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나요. 네펜데스는 잎끝이 주머니처럼 볼록한 식물입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벌레를 잡는 함정형 식충식물이죠. 미끄럽고 깊은 함정을 만들어서 벌레가 주머니 속 물에 빠지게 되면 소화액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요. 주머니 입구에는 벌레들을 유인하는 달콤한 꿀이 있다고 해요. 끈끈이 주걱은 끈끈한 점액으로 벌레를 잡는 점착형 식충식물입니다. 붉은색의 긴 툭스 끝에서 투명하고 끈끈한 점액으로 벌레를 잡는 데 사용해요. 달콤한 향으로 유인한 곤충을 끈끈이 액으로 딱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곤충을 감싸고 천천히 녹여 5일에서 7일 동안 소화한다고 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식충식물을 만나봤습니다. 식충식물은 볕이 잘 들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습지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식충식물을 잘 키우려면 식충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충식물의 서식지의 토양을 재현해보고 직접 식충식물을 심어 키워보도록 해요. 식충식물 심어보기.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잘 준비해 왔나요? 선생님의 주먹만한, 친구들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를 화분으로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시고 난 테이크아웃 컵, 사무실에서 쓰고 난 빈 클립통, 쓰지 않는 반찬통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잘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는 원예 매트, 피트모스 흙, 하이드로볼, 모종삽, 식충식물.
이 밖에 플라스틱 말고도 사용하지 않는 머그컵이나 반찬통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식중식물이 살고 있는 곳을 재현하려면 척박한 산성을 띠는 축축한 흙을 만들어야 해요. 피트모스를 축축하게 적절한 비율로 물과 섞어 반죽해 줍니다. 먼저 준비된 원예 매트를 펼쳐주세요. 강 모서리에 달린 똑딱 단추를 채워줍니다. 준비된 원예 매트 위에 피트모스와 물을 섞어 축축한 흙을 반죽해 줍니다. 피트모스 흙과 작은 돌처럼 생긴 하얀 펄라이트를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물과 함께 흙을 잘 반죽해 주세요. 흙과 물을 모아 잘 섞어줍니다. 이 과정은 축축한 습지에서 살아가는 식충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흙과 물이 잘 섞이도록 조물조물 잘 반죽해 주세요. 흙을 눌렀을 때 물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로 반죽해줍니다. 준비된 화분에 하이드로볼이라고 불리는 흙을 먼저 깔아주려고 하는데요. 이 흙은 물이 빠지는 배수 역할도 해주면서 막힌 화분에 식중식물을 심을 때 흙이 썩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화분 밑부분에 준비된 하이드로볼을 깔아줄게요. 화분 3분의 1 정도를 채워줍니다. 이제 잘 반죽한 축축한 흙을 이 화분 위에 채워줍니다. 잘 반죽한 흙을 채워 넣습니다. 손으로 흙을 집어 화분에 담아줍니다. 3분의 1 정도 채우고 저희가 이제 식중식물을 심어 보도록 할게요. 식중식물의 화분을 옆을 잘 이렇게 만져줍니다. 화분 옆을 꾹꾹 눌러주세요. 식물을 잘 잡고 거꾸로 쏟아주세요. 그리고 흙을 반 정도 덜어낸 다음 아까 채워넣은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흙 아랫부분을 덜어내고 새 화분에 심어주세요. 식중식물의 뿌리는 약하기 때문에 옮겨 심고 나서 그늘에 3일에서 4일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분무해주고 습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뚜껑을 주기적으로 닫았다 열었다 환기도 시켜줘야 합니다. 햇빛을 잘 쬐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중식물을 잘 키우려면 습도를 잘 유지해줘야 합니다. 흙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쨍한 햇빛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햇빛을 잘 받는 곳에 두고 흙이 마르지 않게 잘 관리해줘요. 보통의 화분이라면 저면관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 뿌려주는 분무 대신 화분을 담가 물을 흡수시켜주는 저면관수 방법이 좋습니다. 기후변화로 습지가 말라 육지가 되면 탄소 중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중식물이 살고 있는 축축한 습지가 말라 육지가 되면 식중식물이 살아갈 곳이 줄고 멸종위기에 처하겠죠.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지구가 2도씨 오르게 되면 생태계에서의 식물은 16%가 멸종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씩씩한 식충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지킬 수 있도록 지구가 더 이상 더워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처럼 다양한 생물이 기후변화로 인해 줄어 생물종 다양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의 양을 0으로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강한 숲을 늘려야 하고 토양을 보호하고 바다를 살려야 해요. 또한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내야겠죠.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 활동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초록이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하고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 활동을 2가지 해낼 수 있었어요. 여기에 용기를 얻어 오늘부터 분리배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수통은 비닐을 떼어버리고 먹고 난 과자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잘 분리배출할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지구를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 식물들을 잘 지켜내 주도록 해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식충식물이 살아가는 방법과 환경을 관찰해보고 서식지를 재현해 심어보며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식충식물도 반려식물로 잘 키워보고 국립세종수목원에 와서 다양한 식충식물도 관찰해보길 바래요. 안녕! 국립세종수목원 화면 해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